LPG 가격 인상 문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도내 언론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충전 사업자 4곳에 대한 담합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취재진은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과거 충전 사업자에서 간부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 제보자는 충전 사업자 4곳의 담합이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LPG 관련 건을 취재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충전 사업자가 제주의 주요 일간지인 재민일보를 2008년 말부터 소유하고 있고 수년 전 이 재민일보를 통해서 과거 LPG 업계에 개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특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평소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우선 기사의 뼈대가 되어야 할 증언, 자료 이런 게 있어야겠고요. 증언과 자료를 서로 연결해 가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구성하는 이런 철저한 논리, 취재가 뒤를 이어야겠죠. 증언과 자료 그리고 논리와 취재를 저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특종을 만드는 최종의 충분 조건, 가장 마지막 단계, 이 유기체의 활용 점정을 찍는 보도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모처럼 이 제주 지역에서 이 보도의 특종의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춘 괜찮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취재한 기자분들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BS 제주방송총국의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가람 기자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문준영 기자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어떻습니까? 네, 뭐 어색합니다.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웰컴 투 팟캐스트. 팟캐스트는 처음이지. 네. 야, 그렇습니다. 네, 참. 두 분을 굉장히 좀 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얼굴도 이렇게 봐오고 지냈는데 저도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많이 쑥스럽네요. 자, 그렇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고칼이 오늘 또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아마 이렇게 낌새는 느낌은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번 주 이번 주 멋진 거 하나 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제주 지역의 LP 가스 담합 의혹에 대한 보도. 원래 이거 좀 이런 게 좀 원래 취재가 좀 어렵긴 한데, 네. 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해가지고 지역 사회에 반향이 지금 일락말락하고 있습니다. 일락말락하고 있고. 먼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LP가스 담합 의혹에 대해서 좀 취재 경위하고 요 내용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LP가스 문제를 제가 평소에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도 했고 이전에도 좀 취재를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여서 예, 맞아요. 접었던 적도 있고 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마침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 이 가스 관련한 제보가 좀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 듣게 됐고, 평소에 제가 이제 LPG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좀 알게 되셨는지 이제 연락이 닿았거든요. 가람 기자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인가 또 하나 LP가스 관련해 가지고 취재한 적이 있었죠. 예. 맞다 기억이 난다. 그거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대충 이제 구조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침 또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오니까 그럼 한번 얘기나 들어봐야겠다 하고 가서 들어봤는데, 이게 완전 얘기가 됐던 거죠. 네.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어땠습니까? 제보를 딱 접하는 순간 느낌이. 그러니까 딱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연락 주셨을 때 별로 큰 내용은 아니라고 처음에 기대는 안 했어. 그냥 한번 시간 나면 오라 그래서 가서 들었는데 얘기 들을수록 이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게 소름이. 왜냐면 그러니까 얘기가 된다에 떠나서
너무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 정도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겠고 완전 얘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취재에 발을 담그게 됐고 근데 이 사이즈를 보니까 저 혼자 하기에는 좀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저는 또 겸손의 얘기를. 그래서 저희 이제 데스크한테 보고를 해서 아 선배 이거 완전 얘기 됩니다. 그 대신 얘기 됩니다. 예, 요거 됩니다. 요거 꼬셔야 돼. 또 우리 보통 이럴 때 데스크를 꼬셔야 돼. 네. 완전 얘기가 되는데 아 부끄럽지만 저 혼자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문주영 기자가 좀 도와주면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후배를 좀 붙여달라.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주영 기자랑 같이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 가람 기자님께서 딱 보니까 야 이거 견적이 나와. 이거 된다 이거 무조건 된다. 이거 무조건 되니까 이거 한번 질러보게 좀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역시 좋은 취재 기자 위에는 좋은 데스크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는 요 내용을 좀 자세히 꼼꼼하게 봐가지고 일단 좀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문제로 지적한 건지 좀 약간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주지역의 LPG 유통 구조를 보면 이제 총 4단계로 구성이 되거든요. 일단 정유사에서 충전 사업자한테 공급을 해주고 충전 사업자가 판매점에 공급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 공급하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업체 현황을 보면 충전 사업자는 4곳에 불과하고 도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도매상. 그 소매점은 140여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충전 사업자 4곳이 이제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과점하고 있는 4곳이 담합을 했다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 요지고. 그렇죠. 네. 이게 크게 정리하면은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이제 제주산업에너지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다는 부분인데 4개의 충전 사업자가 이제 실제로 참여한 건 3개인데 이제 제보자는 사실상 4개가 다 참여한 거로 말하거든요. 근데 공정거래법에 보면 이제 그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들이 실제로 제주산업에너지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그리고 그 주소지도 특정 충전 사업자의 부지를 빌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충전 사업자 4곳이 이 판매점들을 종속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거든요. 영원히 그냥 저 등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려고.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 이번 보도의 요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방식이 그런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소위 나와바를 정리하는 거죠. 여기는 너구역, 여기는 내구역.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점이 아까 140여 개 있다고 했는데 충전 사업자는 총 4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곳당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봐도 한 3-40개씩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 이 판매점 입장에서는 충전 사업자가 4곳이니까 이전에는 여러 곳과 거래하면서 이쪽이 비싸지면 저쪽 가고 저쪽이 비싸지면 이쪽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자유 경쟁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럼 또 어떻게 되냐? 이것도 아주 치밀한 게 그 가스 공급 자체를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고안했냐면 처음에 이제 A 충전 사업자에서 가격을 인상합니다. 그러면은 판매점 입장에서는 인상했네. 나는 그럼 B 충전 사업자한테 갈래 하고 B 충전 사업자한테 가면 B는 더 비싼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는 A보다 한 100원 더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판매점 입장에서는 그럼 C를 가면 C도 우리 한 150원 더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생태계를 완전 그나마 비싸지만 그나마 저렴한 A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같은 상황이네요, 진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담겨 있는 게 저희가 입수한 또 어떤 충전 사업자의 내부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서로 이제 거래 물량들을 공유해야지 이제 나와바를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 물량들을 공유했다는 언제 만나서 거래 물량을 공유했다. 그리고 언제 만나서 디테일하게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 거래처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눴다. 그리고 언제부터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자료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자료 보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은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저희가 누군가 상상을 해서 작성된 그러게요. 문서라는 아니, 이게 상상으로 작성을 했다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땐 이상문학상을 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진행 상황. 그러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충전 사업자 돈에 있는 한 충전 사업자가 생산한 문서인데 여기 이제 지배주주라고 해서 실제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주인한테 그러니까 지금 제주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직원이 정리해서 그 보고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시기별로 회장이나 내용들이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가냐 마냐. 이걸 받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사실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저는 무조건 여기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가지고. 근데 진짜 이 정도로 전직 임원의 진술과 이런 내부 문건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조용해지면 또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래 똥 먹던 개는 절대 똥을 못 끊는다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 사업자를 제가 지칭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보니까 뭐 2003년인가 2004년에도 한번 했던 거. 예, 그 문준영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이미 과징금 맞은 전력이 있고. 아이고, 참.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듣는 얘기로는 이전에도 이미 담합이 많았다고. 있었을 거예요. 하다가 뭐 누가 배신하면 깨지고 또 하다가 누가 배신하면 깨지고 이런 언제든 전례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번엔 공정위가 분명히 좀 확실하게 뭔가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문준영 기자님, 이거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다녀갔죠. 네. 이게 좀 사안이 좀 작게 볼 게 아닌 건가 봐요, 이게. 그죠. 일단 공정위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좀 뻗대는데 아니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확실한 거 없으면 우리 안 움직여. 확실한 거 없으면 우리 안 움직일 거야.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담합 행위를 이제 밝히는 게 어렵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보도 나가고 나서 공정위 조사관 분들이 이제 한번 현장에 갈 때 동시에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충전 사업자 4곳을 이제 현장 조사를 했고 가서 관련자 진술 일단 듣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있는 뭐 PC라든지 관련 서류 뭐 부분을 이제 열람을 해서 조사하고 갔다라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분들이 4군데를 동시에. 그죠. 뭐 꼭 뭐 시간적인 어떤 여유는 있겠지만은 뭐 분초 맞춰가지고 저기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보도 다음 왜냐하면 날. 또 담합이라는 게 사실 증거 인멸이나 이렇게 좀 말 맞추기가 이게 좀 쉽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게 제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이게 공정위에도 신고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보도 전에.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에 약간 아쉬운 거는 그 기간이 조금 있었다. 한 수개월 정도 기간이 있어버려서 저희 보도했을 때 구체적인 어떤 자료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운 부분은 있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근데 뭐 물론 공정위가 어쨌든 뭐 좀 더 조사를 해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어쨌든 뭐 보도에서 나온 뭐 물량 배부 현황이라든가 뭐 어떤 타임 테이블, 그러니까 사실 담합을 위한 타임 테이블, 뭐 그리고 회사를 실제로 설립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법으로 보면 이건 미수인데 이거.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 그 제5 충전 사업자가 뭐 영업을 했다는 건 아니니까. 그죠. 저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분들 혹시나 이거 들으시면은 평범한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렇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도 나간 다음에 혹시 뭐 좀 주변의 반응.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획물 처음에 보면은 그 할머니 가스 사용하시는 거 요렇게 나왔고 또 그리고 식당 하시는 업주분 뭐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만큼 이 LP 가스가 우리 도민들하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진짜 필수 에너지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공공적인 역할도 있고 어땠습니까? 좀 보도 나갔을 때 처음 반응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거는 이제 저희 이제 뭐 제보 채널이나 아니면 외부 심의 모니터 평일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도민의 필수 소비재인 LPG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지적한 보도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줘서 뭐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40여 개 판매점 이분들이 사실 의뢰 입장인데 이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렇게까지 그 관심 있게 취재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고맙다 뭐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 그 소매점 분들은 뭐 약간 좀 얘기가 좀 새는 거긴 한데 그분들은 어쨌든 지금 LNG 인수기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점점 LNG 보급 범위가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번에 어떤 가격 인상 담합에 따른 그런 피해의 이전에 본인들의 업 자체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이런 또 담합 의혹까지 된 거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은 진짜 정말 많은 힘든 상황이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담합 의혹이라는 게 어쨌든 의심이 되더라. 뭐 한다더라. 그동안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썰은 많았습니다. 썰은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뼈대 줄기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논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 매체가 좀 반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 저희가 이제 그 특정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뭐 아이가 신문과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것 자체는 이건 팩트니까 이거 하나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겁니까? 두 분이 평소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반응을 인심을 못 샀구나. 인심을 못 샀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데서도 안 쓴 건 아니고요. 네. 제주스테이에서 주필께서 이렇게 저희 보도를 언급하시면서 한번 써주셔서 그 내용은 좀 인용 보도라기보다는 그냥 뭐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에 뭐 이제 뭐 자성을 촉구한다라는 그러니까 두 파트에서 이제 김가람 기자님이 설명하신 내용보다는 문준영 기자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육지의 가스신문이라고 거기서 이제 가스신문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거기는 아니고요? 아니요. 그 이제 매체 이름이 가스 전문 매체인데 매체 이름이 가스신문에서 오해할 뻔했습니다. 육지에 있는 가스신문에서 그 이제 공정거래 조사 사실 그것만 가지고 보도한 사실을 한번 그러니까 그건 했어야죠. 근데 뭐 사실 꼭 어느 언론사가 보도했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받아 쓰거나 같이 이제 뭐 달려들거나 뭐 이럴 이유는 없긴 해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구체적인 자료를 이제 저희만 갖고 있는 상황이고 제보자 진술이나 이런 거를 이제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근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LPG가 사실상 제주도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서민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연료기도 한데 이거 뭐 관심을 그래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꼭 사실 이제 우리가 취재 현장에서 보다 보면은 뭐 이제 뭐 경쟁 매체가 이제 뭐 단독을 하거나 특종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일단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버텨보고 뭐 한두 군데가 따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건 써줘야겠다라는 좀 약간 그 나름대로 그 암묵적인 그 룰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 이슈의 파급력에 비해서 너무 이게 좀 없었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몇 매체에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알아보려고는 했던 것 같은데 쓰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아마.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뭔가 이유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얘기가 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런 새는 얘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문정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뭐 쓴 기사를 꼭 다른 데서 받아 써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의회나 아니면 제주도에서는 정도는 이번 보도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전에도 언론 보도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 이런 건 의혹이라고 했죠. 의혹이라고 하면서 제주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뭐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고 의심되면 공정위에 뭐 조사를 의뢰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없고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나서 어제 저희 문정 기자가 또 이 제주도의 역할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아니 잘 봤어요. 그거. 가격 자율 고시제인데 뭐 우리가 어떤 역할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은 제주도는 추석 앞두고 무슨 뭐 상수품 물가 관리한다, 가격 관리한다 이거 자체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율시장인데 지네가 뭘 해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편하기 건들기 편한 거, 건들기 껄끄러운 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도 지금 굉장히 그 구분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명확한 증거예요. 그는 뭐 이거 뭐 자율 가격이라서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냥 까는 소리고요. 아니 개입하려고 하면 충분히 해요. 충분히 해. 그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LPG는 대다수 도민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을 취재하면서 계속 받았어요. 우린 뭐 허가, 뭐 안전 관련된 것만 뭐 행정시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반복을 하고 담합 관련해서는 뭐 아까 가람 선배 말한 것처럼 뭐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제 그 좌광일 사무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연대, 제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게 맞고요. 방치하는 게 맞아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의지가 없어서 저는 그랬다고 보거든요.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개입을 할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지는. 아니 그 충전 사업자가 이 행정하고 걸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사실 뭐 이게 많이 있죠. 뭐 설치 같은 거 인허가 받으려고 해도 행정의 눈치를 받아야 되고 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행정에서 이때까지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한 면이 있어요. 권한이 없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가 뭐 이전 뭐 안전 뭐 어떤 그 뭐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가 조건을 부과하면서 요거 허가하는 대신 뭐 요렇게 해 가지고 행정이 그런 식의 수법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신경을 안 쓰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의지가 신경을 안 쓰는 없다고 게 봅니다. 맞아요. 뭐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담당자분하고 한번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째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전화를 좀 줘. 전화를. 뭔 회의가 그렇게 많아. 아이고 참.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면서 이 내용 취재를 끌고 가고 있는 우리 KBS 김가람 기자 그리고 문주정 기자 두 분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약간 다른 면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담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재진의 손을 떠났고 이제는 좀 공정위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그 문주정 기자님께서 하신 파트가 있습니다만 이게 또 지역 언론과 그 이 충전 사업자 간에 좀 이게 또 관계가 있는데. 이 언론사가 중간에 낀 취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죠. 어땠습니까? 부담스럽죠. 실제로 부담스럽습니다. 공문도 받았다면서요. 그죠.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강력한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촬영 기자, 부송 기자가 이제 주말에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어떤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재민일보 관계자분들. 재민일보와 천만. 왜냐하면 그 회사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나와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 주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며칠 있다가 재민일보 분들이 와서 이제 회사에 와서. KBS 제주총국에 직접 찾아오셔서 찾아와서 항의도 했고 그래서 어떤 공문도 전달했다고는 전해 듣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무단 침입 관련해서 뭐 경찰에 뭐 신고해서 뭐 이런 뭐 법적 조치를 뭐 할 거고 뭐 사과나 뭐 관계자 뭐 담당자들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그렇죠. 그걸 보고 이게 사실 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지금 저희의 취재 행위가 재민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라는 내용도. 나 그거 듣고 싶었어.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내가 명색이 내가 40대 중반이고 그래도 내가 기레기질을 나름대로 했는데 도대체 이거 무슨 내용이지? 편집권 침해? 어떻게 재민일보의 편집 방향에 대해서 KBS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설명드리기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재민일보의 편집을 방해할 수가 없죠. 그건 고유의 권한인데. 근데 단순히 취재를 했다라는 이유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웠던 건 현장에서 기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출입처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기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재미일보에서 좋은 보도도 나왔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저희의 메시지는 재미일보를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재하면서 좀 많이 부담스러웠죠. 부담스러우셨겠네요. 어떤 사실,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은 활동 범위에 있는 분들의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건 뭐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이건 뭐 어떠한 강심장 기자가 와도 이런 뭐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사실 요 그 기획 보도물 말미에 보면은 이게 뭐 제가 재민일보인지 아니면 그 A 충전 사업자 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메신저를 공격을 하면서 이거 좀 약간 그쵸. 제보의 순수성을 좀 의문을 제기하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논란이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좀 어쨌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그래서 그 취재 내용이나 본질에 좀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조금 취재하면서 선배랑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제보자분들에 대한 공격이 주가 아니고 가스 담합 의혹과 어떤 그 언론 매체의 어떤 행태가 주지 이 사람들에 대한 게 주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굉장히 어떤 팩트적인 문건들이 나왔고 저희 나름대로 뭐 필적 감정이라든지 뭐 진술이라든지 뭐 취재를 해본 결과 아주 합당한 문제제기라고 느껴졌고 근데 자꾸 제보자들의 어떤 뭐 이 사람들 다른 그죠? 의도. 전혀 다른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저희 나름대로 또 검증도 해봤어요. 그쪽의 주장을 토대로. 근데 내용이 굉장히 상반돼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뭐 제보자들이 뭐 어떤 뭐 돈을 요구했다라든지 뭐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완전히 이쪽이 뭐 충전 사업자 측이나 뭐 재민일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칼님 제기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위다. 어떤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하고 그래서 보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이거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게 두 개의 사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뺑소니로 사람 치는 걸 봤어. 근데 이 노상방뇨 하던 사람이 신고를 했네. 그래서 이제 뺑소니 한 사람이 저 사람 노상방뇨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진술을 믿냐고 약간 좀 적절했습니까? 네, 적절했고요. 아니 제가 어제도 그래서 모 충전 사업자 죄송합니다. 전국의 모든 노상방뇨 제가 다른 충전 사업자 모 충전 사업자 대표랑도 이제 전화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매점들이 오히려 담합을 하고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번 취재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다. 만약에 판매점들이 담합을 하는 자료나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한 게 있으면 주시라. 그걸 달라. 취재를 하겠다. 취재하겠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꾸 계속 어떤 구체적인 거 없이 자꾸 이제 주장으로서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이게. 비판을 하시다 보니까 얘도 나쁘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논리면은 저희 절도 기사 하나도 못 써요. 이 절도 기사 썼는데 저 절도 기자, 저 절도는 이런 거죠. 참 뭐. 대단한 게 저는 이제 귀가 팔랑귀라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그렇네. 여러분 아무튼 이런 팔랑귀는 감히 있을 수 없는 감히 다룰 수 없는 이 엄청난 내용을 이렇게 아무튼 뚫고 이렇게 어쨌든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그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일단은 약간 기획보도물식으로 이렇게 다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리포트 조금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갔는데 혹시나 이게 뭐 분량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좀 약간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 취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혹시 다루지 못한 부분 같은 거 좀 있을까요 혹시? 아니요, 분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게 우리 방송 시간이 짧아서 뭐 너네가 조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가장 고민이 됐던 지점은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겠는가, 지루하지 않게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됐던 거고, 이것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면 중간에 맞아요. 끊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방송 시간이나 이 편성에 대해서는 그 취재진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분짜리 하나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데스크에서도 오케이 해주셨던 거고. 그리고 야, 이렇게 또 공을 데스크에게 돌리네요. 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취재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의미 있는 진술이나 뭐 녹취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여기 쓰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런 이런 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떤 취재원 보호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그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더 많은 걸 이제 들었죠. 사실 더 많은 걸 취재했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보도하고자 했던 거는 그 충전 사업자들 담합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에 대한 좀 견제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에 대한 견제를 또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익에 부합하는 그런 팩트들만 선택하자. 네, 그래서 담지 못한 것들은 뭐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굉장히 좀 약간 크게 만들어야겠다, 좀 약간 재미있게 만들어야겠다 하다 보면 좀 약간 내가 담아야 될 거, 담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좀 약간 이게 좀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게 저도 이제 뭐 취재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튼 참 좀 완급 조절을 잘한 보도물이 아니었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요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사실 그 우리 KBS 제주총국이 지난해에 KBS 제주방송총국의 그 회장님의 그 갑질, KBS가 아니라 KCTV 제주방송으로 수정합니다. KCTV요? 예. 요런 거에 의해서 지금 뭐 물론 이번에는 주가 언론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언론사가 직간접적으로 이 모기업의 사업에 굉장히 관여되어 있다는 정황에 대해서 많이 어쨌든 분석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언론계 내부에서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뭐 사실 언론사가 이제 뭐 완전히 개별 회사도 아니고 뭐 출입처라는 어떤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이제 서로 많은 회사의 기자들이 섞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혹시 언론 관련된 내용과 보도와 대해서 혹시 KBS 제주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이게 뭐 그것까지 힘들면은 두 분 기자님이 혹시 뭐 나름대로 원칙이나 이런 게 혹시 좀 있을까요? 혹시 원칙은 뭐 가람 선배나 저나 어쨌든 공익이에요. 이게 공익. 공익이 원칙이다. 예.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전 서울에 기자 생활할 때는 다른 언론사 취재하고 이런 게 막 부담되진 않았는데요. 오히려 제주에 와서 더 부담스러운 게, 그렇죠. 학연, 지연, 혈연, 뭐 언론사, 뭐 기자협회, 뭐 맞아요. 출입처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매일 또 나가서 보는 사이고, 그게 어쨌든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공익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매체에 따라 가지고 뭐 좀 여기가 셀 것 같다, 여기가 좀 약간 여기는 뭐 좀 뭐 할 것 같다, 요런 거를 따지지 않고 공익이라는 한 가지 기준과 원칙만 보고 취재를 그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뭐 매체 어디가 뭐 영향력이 세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니 어제 그 저 윤모 씨가 메이저 매체하고 인터넷 매체를 막 좀 약간 나누길래 이거 두 분은 또 메이저 매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참. 정작 메이저 매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대권 후보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분류를 하고 있고 말이야. 아이고 참. 근데 고칼님 뭐 잘 아시겠지만 저 서울에 있는 데서는 언론사끼리 비판이 굉장히 그렇죠. 그래도 네. 잘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아직도 맞아요. 제주뿐만이 아니에요. 그 언론사가 언론사 취재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카르텔이라고 표현하기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카르텔 아직도 맞아요. 무언의 어떤 게 깔려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고칼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뭐 한 사람의 시청자 또는 도민으로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언론 관련해 가지고 좀 제주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뭐 시민단체라든가 그렇죠. 학계 사실 시민단체가 없고 언론이 그걸 안 하면 학계에서라도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계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주는 진짜. 그래서 사실 시민사회 단체도 나름대로 이게 또 좁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뭐 학연, 지연, 혈연 이게 또 뭉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제주 사회를 좀먹는 굉장히 심각한 암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그 초반에 재민에서 편집권 침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뭐 언론사가 언론사를 견제한다는 걸 생각도 못 해봤으니까 질문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얘는 우리한테 뭐 좀 공격하는 거야? 지금 편집권 침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는 질문할 권리만 있고 답할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아이들. 그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 고칼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재민일보 관계자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도 언제든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매체를 견제하면서 오히려 저희 스스로도 좀 더 그렇죠. 행동에 조심스러워야 되고 정말 문제되는 행동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선순환되면 그러니까 이런 취재 자체가 아까 저 가람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KBS라는 공영 방송의 보도 행태라든가 뭐 보도 내용 어쨌든 뭐 이제 취재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 자체가 백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다고 저는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회사를 비판을 하고 하면서 사실 KBS가 어디 가서 정말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 뭐 누구의 이권에 개입을 한다. 더 크게 욕먹어야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KBS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뭐 아까 추가적으로 학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하실 말씀이 있나? 아니요. 근데 저도 취재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제주 지역에 있는 어떤 교수나 학계 분들한테 인터뷰 요청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제주도 비판하는 내용 관련할 때도 약간 꺼려하시고 특히 언론사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 보도에 고영철 교수님이 나오셔서 쓴소리는 해주셨지만 어떤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뭐 민원연처럼 민주언론 시민연합처럼 이제 제주에서 제주 지역 언론을 사실 견제할 수 있는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쉽네요. 있고 또 학계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도 좀 목소리를 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계에 대한 아쉬움이 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다른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도 아니 왜 국립대 교수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맨날 쫄아.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학계라고 해봤자 사실 저 제주대학교밖에 없으니까 거의 뭐. 참 저도 취재를 하면서 좀 답답한 일이 좀 많았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참 말을 못 하겠는데 추가적으로 뭐 이거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특히 언론홍보학과가 제주도에 한 군데예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제 생각은 언론홍보학과 교수들이면 더 가열차게 비판하고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가람 기자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언론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어제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한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할 책임도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사실 뭐 권력기관이라고 하지만 뭐 어쨌든 갑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출 권력조차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당연히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아까 문준영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도내에서 마땅히 뭐 제주도나 아니면 뭐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이 뭐 언론사에 대한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뭐 비판하지 못한다면 뭐 그나마 유일하게 비판해 줄 수 있는 조직이 바로 학계일 텐데, 그 학계에서 조차 쓴소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제주 지역의 언론에 대한 견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도내 LPG 충전 사업자 4곳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보도로 오늘 또 이제 KBS 제주방송총국의 두 분의 기자, 김가람 기자 그리고 문준영 기자 두 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약간 아쉽다면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이 LPG 가스 담합 의혹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니까요. 요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뭔가 이게 최종적으로 세팅이 되면은 그때 좀 다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두 분 찾아뵙도록 하겠고, 자, 관련해서 혹시 뭐 오늘 뭐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사실 이런 보도가 나가면 언론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열심히 취재하는 그렇죠, 기자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도로 정말 뭐 언론이 저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저희가 안 보이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후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KBS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많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만 쓰레기 됐잖아. 아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가 김가람 기자님. 그럼 저도 좀 더 손가락을 그러니까 저희도 가장, 그러니까 저희 취재할 때 부담됐던 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기자들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어떤 언론 매체를 거론하긴 했지만 거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기자들이 많고, 근데 저희의 보도로 인해서 그분들의 노력이 되게 폄하될까, 그 부분이 사실 그쵸.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조직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노력하는 기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굳이 바라는 게 있다면 뭐 제보 많이 해주시면 확실하게 뭐든지 열심히 취재해 볼 테니까 네.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일보가요 굉장히 저력 있는 매체예요. 그 사실 도내에서는 어느 언론도 이루지 못한 굉장히 금자탑을 많이 쌓은, 뭐 이제 뭐 지금 더 이상 출판이 되지 않고 있죠. 4.3은 말한다. 그죠. 예. 이거는 뭐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은 뭐 그런 작품이니까. 맞아요. 예. 그 외에도 뭐 재민일보는 이제 출범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뭐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좀 약간 뭐 달라졌습니다만 이제 편집국장 선출에서부터 굉장히 그 편집권의 모든 권한을 사주나 편집국장이 아닌 정말 평사원들, 도민들로부터 이렇게 상향식으로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정말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 매체 자체를 폄훼하는 게 아니고 좀 저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재민일보가 좀 그때 영광을 다시 좀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좀 자극을 해야 되고요. 그 우리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데미안 보면은 새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밖에서 품어주는 어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네. 아기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줄탁동시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함께 있으면은 제주의 언론이 더 밝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충 말을 좀 줄여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신 두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 두 분께서 아까 얘기를 하셨던 무엇보다 공익을 위한 취재 원칙 항상 부응하여 주시고 항상 도민들을 위해서 공모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